네, 강프로입니다. 자, 포스코 DX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DX가 오늘 보합권인데 뭐 장 초반에는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근데 그래도 한 마이너스 2%.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살짝 그 뒤집어서 보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좋지 않은 그런 움직임을 냈죠. 이런 상황이 왜 나오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주식 시장은요.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먼저 띄워놨기 때문에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반드시 조정을 동반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정 구간에, 즉 이격이 많이 벌어진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을 때 매수를 하면 고생을 하게 되죠. 그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 이후 뭐 지금부터 매수한다, 이건 확인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뭐 이 고가에서 물려 있다 이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간 조정이 있고요, 그리고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보통 기간 조정을 고가에서 받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있는 경우에는 그 종목은 뭐 거의 뭐 90% 이상의 확률로 주도주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가격 조정을 다 받고 나서 고가에 있는 매물대를 낮추기 위한 용도로 저가에서 기간 조정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낮추기 위해서 지금은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내가 만약에 고가에 물려 있다, 그러면 지금은 확인하는, 즉 물량을 추가적으로 담을 때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확인하는 과정에는 보유 기간을 낮추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물량은 정리할 필요가 없고 신규 매수를 다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 그렇죠? 뭐 앞으로 뭐 이쪽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은요, 아직은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주식 시장은 앞으로 좋을 부분을 먼저 반영한다 그랬죠. 가격이. 그러면 이미 반영받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보유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요. 보유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아마 매매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 이 종목이 좋고 이 산업이 좋고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보유 기간을 얼마나 낮게 가지고 가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하고 뭐 이 상황을 이해해서 그 매매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의 성장성은 의심할 바가 없다. 이건 기업 측, 그쵸? 스마트 팩토리는 기업 측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잖아요. 그 제조업을 스마트 팩토리로 다 바꿨을 때의 그 생산 능력의 증가, 그리고 앞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증가분을, 이건 거의 뭐 상당 부분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세이브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대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 증가분이 일어나지 않죠. 근데 그거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유지 보수 비용이 듭니다. 그걸 감안하더라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증가는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을 모두 다 상쇄시킬 정도로 생산 능력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팩토리의 그 방향성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상당 부분, 그쵸? 한 8만 원 정도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상당 부분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조정받는 구간에 짜증이 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짜증을 내가 지금까지 와서 뭐 짜증 난다고 팔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건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 자, 잘 생각하라는 건 다른 종목과의 움직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봅시다. 한미반도체가 요즘에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뭐 원래부터 강했지만 2월 달부터 다시 강세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고가에서부터 기간 조정을 받은 이후에 고가 매물을 소화하고 날아가는 거죠.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죠? 고가에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거는, 그쵸, 가격 조정을 크게 받지 않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90% 이상이라 그랬죠. 그게 한미반도체와 같은 거고, 여기는 HBM 관련주죠. 그쵸? HBM 쪽은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동일하다는 거죠. 업종이나 섹터, 그쵸, 하는 일이 다를 뿐 뭐 그냥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가격대를 체크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제가 인증을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인증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이 화면은요, 제 계좌 수익이고요.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입니다. 올해 들어서죠. 그렇죠? 이제 4달 차가 시작됐는데 제 계좌 수익률은 115%고요. 이 기간 동안에 시장하고는 사실상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좌 수익은 여기 뭡니까? 손실 부분이 다 포함됩니다. 종목 수익하고는 달라요. 계좌 수익은 손실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투명한 인증 방법은 없다. 그리고 제가 이 내용을 토대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제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를 다 공유를 합니다. 자, 어떤 매매를 하길래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이 나오는지 그 내용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오늘 강한 종목이 있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인데 반도체 쪽이에요. 저는 일단 이 자람 테크놀로지를 3월 초, 그렇죠, 대략 한 달 좀 전에 매매하고 오늘은 이제 오늘 이후부터 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왜? 저는 모든 종목을 돌파 구간에 맞춰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자람 테크놀로지 보세요. AI 반도체 그리고 뉴로모픽 쪽이죠. 어떻습니까? 돌파 구간에 정확히 공략이 됐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내가 뭘 했다? 돌파 구간에서 매수,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을 취하고 단기간에 치고 빠졌다. 단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돌파 구간에 매수를 하라는 겁니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가격을 봐야지 내가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 오늘자입니다. 5% 정도 추가 상승이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돌파 구간에 매수를 했다는 점, 그리고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하루에 10% 이상의 시세를 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반도체 쪽에서 시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고 있죠? 오늘도 매수를 했지만 3월 달에 뭐가 나왔죠? 신고가 돌파 구간. 그리고 매수했을 때 18%, 22%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죠. 이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밑에 동진세미캠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반도체예요. 3일째 연속적으로 시가에 매수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다.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제일 중요한데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합니다. 왜? 이게 다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드린 모든 내용은 시세가 왜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포스코 DX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지, 그게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맞춰서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이 전부가 맞는지를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그 포스코 DX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포스코 DX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AI, 그렇죠? 이쪽의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캐시카우가 있습니다. 그 캐시카우가 포스코에서 진행하는 양극재 공장이에요. 그리고 포스코에서 진행하는 모든 공장들을 포스코 DX에서 맡아서 합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붙어서 뭐 그룹사에 대한 이슈나 여기저기 뭐 상황을 붙여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거 싹 다 무시하세요. 아까 전에 제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냈는지까지, 그쵸? 계좌 인증했고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았는지까지 이야기를 다 드렸는데 그 상황이 중요한 거지, 그 상황보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앞으로 있을 호재거리들을 가격에 반영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파악하고 내가 그 구간에서 단기간의 수익을 빼먹을 수 있다면 이런 호재거리들에 내가 매몰돼서 뭐 어려운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코 DX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좋은 부분을 8만 원까지 해서 먼저 반영했고 조정을 1월 달에 크게 받았고 저가에서 횡보 구간에 있죠. 뭐 여기를 이탈했다, 뭐 이제 장기 이평선 이탈하고 떨어질 일만 남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보잖아요. 거의 한 1년 정도의 차트를 보면 10배 올랐습니다. 10배 오른 주식이 한 달, 두 달, 세 달, 이 한 3개월 정도 동안 이 정도밖에 조정을 안 보인다? 그렇다는 건 먼저 반영한 가격에 대한 조정 구간에 있다는 것 뿐이지 그 조정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조정 구간까지 내가 버티고 있으려면 새로운 시작점까지 가는데 스트레스를 받죠.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유할 수 있는 체력이, 심리적 체력이 깎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춰가는 것, 그게 기다렸다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 즉 타점입니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고 가격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통방에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무료로 한다 그랬죠. 근데 정확하게 시가의 공략이 나가고요. 웬만하면 장중에 매매는 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매도 말고는요. 근데 장중에 매매를 안 하려는 게 누구도
이 가격을 맞춰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급해질 수밖에 없고 움직이는 시세를 보다 보면 급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런 시세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거기서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 시세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파악하고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포스코 DX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들 있죠. 돌파하는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고 타점은 어떻게 내가 잡을 수 있고, 그리고 포스코 DX의 기다리는, 즉 확인하는 과정을 내가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영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도 길거니와 그리고 정확한 내용 전달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전에 있는, 그쵸, 장중에 체크하는 내용을 토대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영상은 그냥 멈춰있는 화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지금은 장중이니까 뭐 시세가 뭐 변동하고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실시간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실시간 내용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성장 산업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어요. 무조건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이게 중요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한다. 그리고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다 보면 돌파 구간에 매수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돌파 구간에 매수를 했을 때 타점이 중요하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소통방에서 진행하지만 원리 자체는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에 있다. 즉 지금 강한 종목이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 그 포스코 DX가 주도주군으로 들어오려면 최소한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할지를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 다들 이해를 시켜둘 수 있을 정도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